자, 이제 드디어 또 교재 또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용어 정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와 관련된 내용을 볼 때요. 자,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대한민국 국토에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고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해라.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계획이 중요해요. 자, 근데 계획은 첫 번째는 국가 계획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국가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지방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이 둘이 충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자, 국가계획. 이건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제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일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래서 지방계획을 세울 때는 혹시나 국가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할 때 누구하고 협의할 수 있다? 중앙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지방계획을 봤더니 지방계획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계획을 나눠졌죠.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 계획을 우리는 무슨적 계획이냐? 추상적 계획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는 뭐 편하게 알 수 있잖아. 추상적 계획이 두 개가 있는데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의 지역을 말하는 거고 두 개 이상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개의 지역을 말하는 거다? 한 개의 지역. 그 한 개의 지역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군에서 나온다. 그리고 추상적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 계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에서 관리로 오고 기본에서도 관리를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추상적 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를 구속하지 않는다?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자, 구체적 계획은 누구를 구속하는 거다? 주민을 구속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오다 보니까 결국은 추상적 계획인 광역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둘이서 충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추상적 계획끼리 충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더 우선이라고 그랬죠? 광역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을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근거가 우선이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오는 계획을 있는데 이런 계획은 우리 동네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동네 계획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세우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로 광역도시계획. 자, 거기 봐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자, 보면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 말 나와 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자,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2개 이상의 지역이 세우는 미래적 계획,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개 이상 지역이 세우는 미래적 계획. 자, 그러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직 무슨 계획인지는 확실성이 없다.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네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시군이에요. 자, 이게 6개 짱, 6개 짱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세우는 역시 미래적 계획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 미래적 계획. 자, 그리고 이때 도시군 관리계획이 바로 이제 구체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자, 구체적 계획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플러스 시키는 것을 거기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나요?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은 시군 계획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군에는 당연히 광역시의 군은 제외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역시의 군수하고 일반 군수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 계획인데 이 시군 계획이 광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과 그리고 관리가 플러스된 것은 우리 지역의 계획, 우리 지역의 시군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시군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주의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용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자, 이용은 한 장 넘겨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이용이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이용은 계획에 의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계획은 구체적 계획의 내용이 있고 이 구체적 계획 내용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계획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포크레인 출동해가지고 세 가지 계획이 실행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 시설, 도시, 개발, 정비. 그렇죠? 그래서 시설, 개발, 정비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업만은 우리는 소위 말하는 도시군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즉 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나와요. 개정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시설 사업. 이 세 개를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시설은 학교. 그렇죠? 학교 같은 거 만들 때, 도시 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들 때, 정비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자, 이런 경우가 전제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근데 이쪽으로 각각 타 법으로 가버리니까 이건 아류법이니까 결국은 어디서 배우는 것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이건 공사업이잖아. 근데 공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민간인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바로 반사적 이익을 봐서 민간인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 민간인 행위가 바로 개발 행위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사업은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민간인한테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대개하는 걸 뭐라 그랬고 인가라 그랬고, 그리고 이 개발행위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금지시켜놨다 그랬잖아. 금지를 해제시키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했죠? 허가. 그렇죠? 그래서 공사업은 인가야. 그래서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도 인가 배우고 정비법 공부할 때도 인가 배우는 겁니다. 다 인가 배우는데 어디서만 허가가 나오느냐? 개발행위에서만 허가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공부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한 게 뭐였어요? 건물, 토 이거 공부했었죠? 근데 도시개발법이나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배웠던 게 건물, 주. 그래서 주기 하나 더 추가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제는. 그래서 항상 공사업이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는 계획에서 이용.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딱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계획은 관리니까, 자, 여기도 보면 뭐가 있어요? 구체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였느냐? 보세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용도 지역은 뭐라고 배웠고, 이름, 용도 지구는 뭐라고 배웠고, 별명.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땅이든 대한민국 땅에는 반드시 이름과 별명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름, 별명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의해가지고 뭔가 안건을 내서 그 안건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입안, 결정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이거죠. 수, 도, 개, 시, 입. 그렇죠? 자, 그래서 2번과 3번입니다. 얘들을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별명, 용도, 지구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 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 별명, 사회적 지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수도 개시까지는 이름, 별명,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만들고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근데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는 살짝 다른 게 있어.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데, 또 하나가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정 변경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행위 제한이에요. 행위 제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행위 제한인데, 이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는 이런 행위는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는 할 수 없고 이 소리거든요. 그건 다 어디 적어지냐면 다 법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기재 최소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떠나서 모든 것에 대한 행위 제한은 이름, 별명, 사회적 지위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데, 행위 제한만은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 제한조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을 세우는 거. 그러면 이 지역에는 뭘 만들 수 있고 뭘 못 만들고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5번이에요, 5번. 자, 5번에 보면은 지구 단위가 있는데, 자, 지구 단위는 우리가 이름, 별명, 사회적 지위는 어느 지역에다 다 붙일 수 있는 곳이 해당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구 단위는 아무 데나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특산품이 있는 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든다고 기억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산품이 있는 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용도 구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도 구역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따로 빼온 겁니다. 여기 안 붙어 있고. 알겠죠? 용도 구역이 안 붙어 있고 따로 빼오는 거야. 구역이라고 붙어 있지만 용도 구역이 아니야. 이건 별개니까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인데, 그 특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경우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요. 그럼 저 지구 단위 계획에다가 자, 몇 층까지 만들 것인지, 그리고 뭘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없는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행위 제한이라고 그랬잖아. 그 행위 제한은 법에 있어야 하거든. 근데 법에 있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이게 행위 제한이거든. 근데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은 뭘로 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서 뭘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뭐 하지? 뭐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용도 지역, 이름 있잖아. 이름에서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정할까? 여기는 뭘 만들 수 있을까? 용도는 뭘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법에 있다고. 그죠? 이거 이름하고 이름, 별명 짓는 것까지만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겠죠? 별명 짓는 것도, 별명 짓는 것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요. 근데 별명 지어놨어. 그죠? 뭐 방제지구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병관지구로 지었어. 그럼 병관지로 별명 줘놓고 그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항상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가 입지기지 최소구역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은 행위 제한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뭐 국토개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틀리다고.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된다고. 입지기지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왔어,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입니다. 그렇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보세요. 기반시설은 학교, 도로,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구체해야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는 말까지는 기반시설, 누가 기반시설이라는 말은 구석기 시대에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설치, 정비, 개량에서 이제 구체화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설치, 정비, 개량 여기에서 이제 구체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들을 바로 1페이지 제일 아래에 나왔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빼고 이 6가지 빼고 나머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6가지만 뭘로 해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6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라. 그런데 우리는 용도 지구 별명이 있었죠? 별명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고치 개방화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때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도지구 하나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하는데 이 용도지구 중에서 행위제한 딱 하나가 뭐예요? 고도지구야.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사실. 요게 하나가 추가로 되어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이제 해 두시면 되겠죠. 옛날에는 이제 이걸 몰랐으니까 요 6가지 플러스 용도지구의 고도지구입니다. 아시겠죠? 용도지구의 고도지구. 그러니까 고도지구 행위 제한을 말하는 거지. 고도지구 행위 제한. 그래서 여기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에요. 그렇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자, 방금 제가 말했던 것 정도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또 놔둬.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내가 말씀드릴 거니까. 자, 드디어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나와 있죠. 자, 용도 지역은 제가 이름이라 그랬죠. 자,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러면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름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한 개다, 여러 개다? 이름은 하나다. 중복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자, 그럼 뭐 하려고 하느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를 뭐 하려고 한다? 제한하려고 한다. 알겠죠? 자, 요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련돼서 첫 번째 배우는 용도지역이에요.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돼. 그럼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도, 관, 농, 자 이렇게 있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 이런 건 나올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왜 도시지역이라는 이름, 관리지역이라는 이름 왜 지었느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요. 이 제한이라는 말은 행위 제한이지. 그렇죠? 이 행위 제한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건 법에 나와 있다고. 항상 행위 제한은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 지어놓고 그 도시지역에서는 뭐 할 수 있지? 라는 것은 법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지역이라는 이름이 딱 돼 있어. 그럼 내 땅이 관리지역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관리지역에서는 뭐 할 수 있지? 궁금하잖아. 그건 법에 나와 있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는 별명이에요. 그죠? 용도지구는 별명. 그럼 용도지구는 별명이니까 그 용도지구라는 것은 이름 지어놓고 봤더니, 그죠? 이름으로 제안을 하고 봤더니 너무 꽉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너무 풀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뭔가 계획을 더 쪼든지 아니면 더 풀어주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조금 뭔가가 해야 되겠더라. 그럼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고 그게 별명이고 그때는 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별명은 여러 개죠? 중복된다. 그리고 이것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용도 구역은 사회적 지위. 자, 용도 지역 이름 지어놓고 별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하더라. 아니면 더 풀어줘야겠더라. 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여기도 임의적이에요. 그때도 뭐라 했어요? 중복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시키는데 그 사회적 지위를 부여시키면서 또 여기도 뭐냐면 이름 져놓고 별명 져놓고 이것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죠. 자, 근데 문제는 요게 임의적이잖아. 요게 임의적이니까 요 부분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을 수 있겠죠? 그럼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없으면 위에서 바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용도 구역으로 바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바로 용도 구역이 되지. 그럼 용도 구역의 의의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를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의가 나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 이름, 용도 지구 별명, 용도 구역, 사회적 지위, 자, 이렇게 전제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건 이름을 만들고, 별명을 만들고, 사회적 지위를 만들고, 그리고 바꾸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고, 이걸 강화, 완화시키고, 제한시키는 이것은 법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법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다 법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계획 세워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계획을 세워서 이걸 만들어서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 아니고 예외적으로 계획으로 가는 경우가 아까 용도 구역 중에서 입지기재 최소구역. 그렇죠? 이것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 또
영도 지구에서 고도 지구 이런 경우는 행위 제한이 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법으로 하되 예외가 존재한다. 그 예외가 바로 고도 지구 입지기재 최소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는 행위 제한은 이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예요. 아까 내가 말한 소리가. 그래서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원래는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행위 제한을 얘 둘만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정하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지기재 최소 구역인데 지정이 됐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 그 법에 찾아봤지 없다는 겁니다. 또 회의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입지구역에서 뭐 할 수 있지? 그것은 또 회의를 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도지구도 마찬가지야. 고도지구라는 별명이 붙었어. 별명 지을 때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별명은 붙었으면 이제 여기서 뭐 하지? 이게 있을 거 아니야? 뭐 하지는 또 회의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법에 찾아보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보세요. 자, 기반시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 아까까지 이야기했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자, 그럼 도대체 기반시설이 뭔데? 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통, 공강,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제, 보건, 유생, 환경, 기초.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보건, 유생시설하고 환경, 기초시설만 공부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자, 보건, 유생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가기 싫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가기 싫은 곳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보건, 유생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장사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종합의료시설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도축장 문제들, 이런 것이 여기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은 외워들어야 한다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폐, 하, 빗물, 폐수임. 자, 폐차장, 하수도, 빗물 저장시설, 그리고 폐기물. 폐기물에는 항상 재활용이 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수질오염. 자, 이런 것들이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유통공급시설에서 유통엔 통신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통이 통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통신이 들어가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만 공부해 놓으면 충분히 여기서는 뭐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이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됐어. 자,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 공이. 그렇죠? 공이. 계획 세우는 것은 공만 세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이 만들기로 결정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설이라는 명칭이 도시군 계획에 의한 시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만든 도로가 아니라 민간이 만든 도로는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국가가 만든 도로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만약에 이런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2개 이상 연결을 하면은, 자,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광역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광역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야 되거든. 그럼 광역 도시군 계획 시설은 너무 길잖아. 그러면 그냥 짧게 광역 시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과 그리고 광역 시설 여기 2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근데 2개 이상 지역을 연결한다? 그럼 무슨 시설? 광역시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역시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하나만 돼요. 앞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구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용도지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용도지구하고 지구 단위하고는 달라요. 용도지구는 별명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특산품 계획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까지 특산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 그 대신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무조건 뭘로 계획한다? 특산품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은 모든 지역이 다 계획 세우지 않는다. 뭐만 있는 지역만? 특산품이 있는 지역만. 그래서 일부만 세운다. 그리고 수립 기준은 누가 나온다? 장관이 나온다.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수립 기준은 장관이 세우는 거고, 그리고 어디다 세운다? 일부에만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한번 볼게요. 자, 개발행위 허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0층짜리. 자, 개발행위 허가 10층짜리 허가를 해줬어. 그러면 이제 건물 몇 층짜리 만들 수 있어? 10층짜리. 근데 10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일이 터졌네? 사고가 발생해, 사건. 자, 이 사건이 뭐냐? 기반시설의 용지가 부족하대요. 그럼 기반시설의 용지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뭐예요? 학교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학교 지을 땅이 부족한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학교가 한 개당 7층까지야. 학교가 한 개당 7층까지 건물을 짓는다면 10층은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 10층은 학교가 2개 필요해. 그러면 학교 한 개당 7층까지인데 10층은 학교 2개가 필요한데, 근데 여기는 학교 한 개밖에 못 만들겠대요. 그럼 몇 층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7층. 자, 기반시설의 비용이 부족하대요. 돈이 없대. 돈이 없어서 학교를 한 개밖에 못 만들겠대. 그러면 여기도 몇 층이에요? 7층. 자, 그러면 용지가 부족해서 학교 한 개밖에 만들고, 비용이 부족해서 학교 한 개밖에 만들고, 그럼 다 7층이야. 근데 기반시설의 용지가 부족한 경우는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라고 그러고, 돈이 부족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강화야. 그러니까 무조건 몇 층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7층을 만들어야 돼. 몇 층에서? 10층에서. 그러니까 강화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 그게 기부야, 기부. 그쵸? 그러면 학교 한 개를 기부해버린 경우가 있다 했잖아. 학교 한 개를 기부를 한다. 그럼 학교 한 개를 기부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학교 한 개에다가 학교 한 개가 생겼으니까 총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2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학교는 누가 만들어주냐면 국가가 만들어줘야지. 국가가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나는 10층까지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국가가 학교 2개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1개는 내가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학교 2개면은 하나당 7층이니까 총 몇 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14층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면 14층까지 가능하니까 지금 나는 10층짜리 허락을 받았는데 14층까지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4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완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강화, 여기는 완화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개발 및도 관리구역이고 이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구나. 근데 개발 및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복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구역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용도구역이 아니죠. 왜? 개발행위 허가의 문제니까 여기는 이용동네 문제예요. 이용동네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구역이 붙었다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법률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개발 및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서 정리를 해 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세요. 자, 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 우선순위가 나와 있죠. 우선순위는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이 있으면 어디가 우선이다? 국가가 우선이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붙어 있으면 어디가 우선이다? 광역이 우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이 있을 때 구체적 계획은 추상적 계획을 따라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학교 만들기로 해놓고 갑자기 쓰레기 하치형 만들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만들기로 추상적 계획이 세워졌으면 구체적 계획도 결국은 학교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상적 계획하고 구체적 계획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점이 어디서 문제되느냐? 추상적 계획을 학교 만들기로 해놓고 구체적 계획을 쓰레기 하치형을 만들어버린 경우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바로 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그런 문장 나와 있죠. 부합하지 않아도 취소나 변경을 하면 되는 거지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나올 때 당연 무효가 된다는 식으로 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구체적 계획이 추상적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되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쓰레기 하치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문장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를 보게 되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2번 문장을 보면은 시군수입니다. 6개 짱. 6개 짱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의 부분별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부터 시작해서 부분별 계획까지를 가로를 묶어버리면 이것들은 전부 다 구체화된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럼 구체화된 계획은 무슨 쪽 계획에 부합해야 되느냐?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한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기본 자리에다 관리를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는 무슨 계획인지 모르니까 그냥 관리계획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가 기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부분별 계획이 관리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분별 계획이란 말이 관리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풀었으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문장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돼. 그러면
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부분별 계획, 여기를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 부합을 해야 되겠죠. 관리 계획은.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기본 자리에 바로 밑에 문제랑 보세요. 기출 문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속이거든. 그 말을 풀었으면 관리 계획은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 말이 돼버려.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겠죠?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지. 자. 용어 정리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격리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 후에 이용을 하지 않은 법률이다. 두 번째, 계획은 추상적 계획이 있고 구체적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추상적 계획은 무슨 계획하고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하고 기본 계획. 둘이 충돌할 때는 광역이 우선이 되는 거고, 구체적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체적 계획은 무슨 적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추상적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취소 변경 사유일 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지역에 세우는 계획이라고 그랬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1개 지역에 세우는 계획입니다. 시군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1개 지역이 세우는 완성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기본계획 플러스 뭐예요? 관리계획이야. 자, 용도지역은 이름, 용도지구는 별명, 용도구역은 사회적 지위. 도시군 계획사업은 3개밖에 없어요. 그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렇죠. 이 3개밖에 없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은 1번 문제에 이런 문장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항상 틀린 것 그러면은 X표를 반드시 쳐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번 문장 보시면 물어본 게 이거잖아. 도시군 계획이야. 자, 도시군 계획은 2개라 그랬잖아. 뭐하고 뭐라 그랬어? 기본 플러스 관리. 그럼 맞지? 그렇죠? 기본 플러스 관리.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용도 지역, 용도지구. 자, 이름이나 별명의 지정 변경은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맞죠? 아시겠죠? 이름이나 별명에 만약에 여기다가 행위 제한은 이걸 써버려.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 제한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 행위 제한은 뭐에 있다고? 법으로 정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올 때. 난이도가 있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법으로 하는 거고 지정 변경은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다가 지정 변경이냐 행위 제한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현재는. 그 다음에 지구단위 나왔어요, 지구단.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입지기재 최소구역도 만약에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겠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지정 변경뿐만 아니라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2개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하고 2개가 여기에 나오면은 맞아. 자, 4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자, 개발사업이야.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는 어디에 포함되냐?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제가 그랬죠. 떡라면은 라면에다 떡을 집어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라면은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라면은 떡라면에 떡을 집어넣는 거 이상하잖아요. 바뀌어야지. 그래서 떡라면은 라면에다가 떡을 집어넣는 거. 그래서 거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기반 시설 중 이렇게 나와야 돼.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러니까 결국 떡라면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야. 떡라면은 라면에다가 떡을 집는 거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을 반드시 주의해야 돼. 그래서 결국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적 문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 정리 한번 정리하면서 내용 자체까지 한번 정리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획, 즉 추상적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죠? 추상적 계획.